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들 싹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주에 투자 전략까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할 텐데요.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조성우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뉴욕 증시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6거래일 연속으로 나스닥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서학개미 분들에게는 상당히 즐거움을 줬었는데 네. 어제부터 이어서 이번 간밤에까지도 뭔가 나스닥 지수는 숨고르기 장세, 관망하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좀 국내 증시는 이걸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지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그러면 그 질문에 맞춰서 차트 세팅하고 있는 중에 그냥 바로 나스닥 차트로 한번 가볼게요. 자, 네. 일단은 그 트럼프 이제 관세 우려로 이제 쭉 빠졌다가 네. 이제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는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은 지금 이제 시장의 흐름은 이 관세 우려로 이제 잃어버렸던 부분을 이제 되찾는 과정에 있다.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자, 이제는 이제 나스닥 기준으로는 한 요만큼 남았죠. 네. 근데 뭐 요만큼 남았으면 일단 얼추 이제 뭐 기술적인 반등은 얼추 다 마무리가 됐다. 그런데 이제 여기 추가적으로 좀 갖다 붙지 못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원래는 늦어도 6월이면은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좀 인하할 걸로 봤는데 지금 6월도 안 할 것 같고 7월에도 안 할 것 같고 뭐 빨라야 9월 소리 나오니까 이제 네. 주춤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먹을 거리가 없으니까 저기 뭐 트럼프가 저기 중동 가 있는 것까지 어떻게 한번 엮어보려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여기서 더 올라가고 싶어도 동력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동력이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관세 이슈로 뭐 또 이제 등락을 반복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강하게 뚫어줄 만한 지금 에너지는 우리가 오매불만 기대하는 통화 완화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뒤로 밀리는 분위기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의 힘이 좀 빠지는 것이고 우리 시장도 이제 어제부터 좀 힘이 뭔가 좀 빠지는 느낌 확 들죠. 예. 예, 뭐 그런 이제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 PPI 지수가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만큼의 큰 반등을 보여주진 못했다. 뭐 부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더 이상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지금 당장은 좀 부재한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대선 테마만 움직이고 기존에 좀 이슈 좀 나온다면 그쪽 섹터로 막 몰아가서 그쪽만 또 올라가고 그렇다 보니까 투자자분들께서는 지수가 올라도 왠지 내 종목은 안 오른 것 같은 심리 지수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아니 실제 내 종목이 안 오르잖아요. 어제 오늘 보면 지금 뭐 내 종목 오를 만한 게 뭐 있나? 신재생 쪽 좀 올라가네요, 그죠? 로봇 조금 가고. 로봇 조금 움직이는 정도고 오늘 뭐 조선방산 뭐 좀 뭐 이 정도 후련한 시세는 아닌 것 같고 네. 뭐 그 이외에는 뭐 제한적으로 이제 조금 뭐 이슈성, 테마성으로 좀 꿈틀대는 정도 수준이지. 어제 사실 오전장만 해도 분위기가 괜찮다 이제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좀 시장이 얼굴색 바꾸고 오늘도 지금 이제 그렇게 체감 지수가 좋은 그런 흐름은 분명히 좀 아니거든요. 뭐 이런 거를 뭐 본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이제 지수 자체는 좀 올만치 왔다라는 뭐 그런 이제 시각으로 좀 보이고 그리고 지금 중소형주 단 테마군 단에서도 지금 종목별 상하 변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매매를 여간 잘하시지 않는 분들이라면 이런 장에서 섣불리 들이대면 거의 대부분 낭패 봅니다. 예, 이럴 때는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의 좀 매매 숙련도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볼 수 있는 것이지 매매 숙련도가 좀 높지 않으신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구간은 일단 지수도 좀 올만치 왔고 종목별로 좀 이제 상하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점진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서 일부 조금 일단 주말을 맞이해서 뭐 좀 수익 난 게 있으면 좀 챙겨놓고 다음 주를 좀 대비하시는 것도 좀 필요해 보이는 하루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지수가 가파르게 올라오기 시작한 게 한 4월 중순쯤부터였잖아요. 네. 5월 초부터는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그래도 조금씩 매수하는 느낌이거든요. 매도 네. 규모도 조금씩 줄어들었고요. 네. 그러면 지수는 여기서 더 올라가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 많이 사야지 올라가지. 찔끔 사줘가지고. 조금도 아니 뭐 요기도 안 될 네. 만큼 사주는데 아예 그냥 야 배불리 먹어라 하고 막 이렇게 사줘야지. 뭐 오늘도 지금 외국인 오늘 코스피 600억 사잖아요. 뭐 이거 간에 기별이나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런 게 이제 구조적으로 이어지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그래도 4월에 비해서 이제 5월 들어서 조금 이제 나아지는 쪽 예. 이런 부분들은 일단 좀 환율 한번 보실까요? 뭐 환율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일전에 환율 여러분들께 해설해 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뭐 400 어쨌건 원대 아래. 예, 달러 그 약세의 기조에서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1,400원 아래로 훅 떨어졌는데 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환율이 요렇게 치솟지만 않고 요 구간에서 어떻게든 버텨만 준다면 외국인이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올 수도 있다. 맞아요. 그거예요, 그냥 그거. 그런데 여기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려면 이렇게 가야죠. 근데 지금 이제 이 계산은 지금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관세율이 완화되고 하니까 미국 증시 올라가니까 오히려 달러가 강세로 전환되니까 예. 환율이 다시 뭐 1,420원대까지 가는 모습도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외국인의 수급은 일단 이전보다는 좀 우호적으로 바뀌기는 하는데 드라마틱한 어떤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뭐 환율이 뭐 요 정도 선에서 더 내려와야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외국인이 마지못해 사는 외국인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만은 안 사고는 못 배기는 수준의 환율로 이제 떨어져야지만 본격적으로 외국인의 어떤 좀 그런 매수 기조가 이어지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네. 네, 환율도 변동성이 상당한데 일단은 다음 주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저희가 투자를 준비해야 할까 이야기 하나씩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에 사실 메인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돌아다니면서 정말 대규모 선물 보따리를 예. 뉴욕 증시에 이렇게 던져주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는 어떤 콩고물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근데 메인 이슈가 지금 트럼프 순방인가요? 저는 달리 보는데. 오. 아니 대선 아닌가? 지금 벌써 대선이 2주 남아가지고 이제 벽에다 이제 선거 벽보도 붙기 시작을 그것도 했는데. 맞습니다. 뭐 트럼프 순방 글쎄요. 뭐 이제 관세 우려가 완화된 이후에,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미중 무역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다는 그런 소식에 이번 주 초반에는 좋은 흐름을 보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이제 뭐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근데 지금은 트럼프가 시장에 좀 우호적인 행보를 보이는 거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뭐 중동 순방으로 뭐 엮어서 또 거기서 뭘 또 해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기는 한데요. 물론 뭐 아예 시장에 뭐 영향이 없는 이슈는 아닙니다. 이거 뭐 좀 트럼프의 중동 순방을 요약해 보면 예. 이번 이거 갖고 또 노이즈가 많은 게 왜 동맹 국가인 이스라엘은 빠졌냐부터 해가지고 또 노이즈가 많이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네. 딱 봐도 여러분 어떤 나라들이에요? 중동의 부자 나라들이죠. 오. 트럼프가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저기 가는 거죠. 그래서 1조 원대가 아니라 저 1조 달러대일 겁니다. 저기 네. 이제 시장에서 사우디와 뭐 1조 달러대 초대형 계약을 체결했다. 이래서 이제 뭐 엔비디아 뭐 칩도 얼마 구매하기로 했다. 뭐 사우디 빈살만이 그죠? 예. 뭐 하다 보니까 또 우리 또 뭐 이제 유리기판주도 덩달아 올라가고 뭐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도 어이구 하면서 올라가고 했잖아요. 근데 연속성은 별로 없어 보이네요. 물론 이제 방금 전에 또 뭐 아랍에미레이트랑도 뭐 280조 원대 뭐 계약을 또 뭐 투자를 뭐 유치했다. 예, AI 쪽으로. 뭐 그런 소식에 또 뭐 한미반도체가 오늘은 좀 좋은 모습이지만 뭐 이런 정도 가십성 시세 이외에 뭐 우리 시장에 좀 구조적인 부분들을 해줄 수 있는 모멘텀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뭐 또 이제 어제는 또 카타르 국왕만찬에 그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트럼프를 만났다. 네. 얼굴만 마주친 건지 정말 뭐 따로 뭐 대담을 한 건지 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그 이제 저런 이슈 때문에 뭐 신세계랑 이마트 주가 실제 올랐어요. 예. 그럼 다 뭐예요 이게 가십이지 그지 이게 그죠? 뭐 중동 가가지고 뭐 트럼프가 코리아 언급을 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네요. 어쨌건 이제 중동 부국 중심으로 순방을 하면서 뭐 트럼프의 실리 외교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뭐 좀 너무 억지로 엮는 감이 없지 않아요. 뭐 이제 저는 사실 뭐 그런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시장의 먹거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작은 이슈에도 주가가 팍팍 움직이는 그런 모양새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말씀 주셨던 신세계와 이마트 주가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셨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차트 보죠 뭐 그러면. 하여튼 뭐 근데 요즘에 신세계랑 이마트가 이제 소비주 카테고리 제가 이제 트럼프 예. 트레이드의 그 이제 반대급부로서 이제 조선방산에 대칭되는 쪽으로 소비주를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심상치 않아요, 요즘. 예, 근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죠. 물론 이제 단순히 뭐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의 그 반대급부뿐만이 아니라 뭐 이를테면 뭐 이제 대선 정책 기대감이 반영될 수도 있죠. 어쨌건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뭐 좀 아무래도 뭐 이제 어떤 소비 관련한 정책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선거 이제 벽보가 이제 붙기 시작을 했다라는 건 지금 이제 막대한 선거 자금이 지금 집행되고 있다라는 거니까 그런 게 이제 시장에 돌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점진적으로 좀 그래도 소비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걸로 뭐 우상향을 하기는 했는데
근데 이제 좀 짧게 잘라서 보면 네. 어제 오늘은 이거죠. 어제 신세계가 좀 제법 상승폭이 나왔었고 이마트도 그랬거든요. 어제 이거 아까 말씀드린 그 소식, 카타르 국왕 만찬에 정용진 회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다. 진짜 그러니까 얼굴 보고 뭐 인사만 한 건지 아니면 정말 뭐 모처에서 따로 회담을 한 건지에 네.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따로 무언가가 얘기가 있었다면 오늘 주가도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근데 오늘 이제 도로 빠지잖아요.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고가 맞고 그대로 이제 음봉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지엽적이고 가십적인 이런 시세를 쫓기 위해서 굳이 뭐 트럼프 순방을 다 체크해야 될 필요가 굳이 있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뭐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뭐 계약 규모 뭐 뻥튀기 논란 많이 있잖아요. 1조 달러라고 하지만 실제 맞아요. 3천억 달러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사우디도 예전에 뭐 어떻게 보면 빈살만이 사기꾼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과거에 그 우리 이제 뭐 네옴시티 관련주라고 해서 엄청나게 그냥 네옴시티 관련주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조용해졌어요. 근데 지금 네옴시티 실제로 보면은 뭐 2kg짜리 무슨 뭐 네옴랜드 수준으로 뭐 축소돼 갖고 그럼 렌트. 아 진짜로 그렇잖아요. 더 이상 뭐 네옴시티 얘기도 나오지 않잖아요. 네. 뭐 말로는 사막을 가로지르는 뭐 100kg짜리 무슨 뭐 돔 형태의 도시를 만든다 해가지고 얼마나 난리였어요. 예. 그래갖고 뭐 네옴시티랑 뭐 엮이는 종목들은 막 급등하고 난리도 났는데. 근데 지금은 뭐 네온시티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2kg짜리 뭐 요걸로 좀 축소돼가지고 일단 뭐 시범을 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용두삼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빈살만이 참 뭐 물론 돈이 많은 사람이긴 한데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좀 뻥을 더 잘 치는 것 같아. 네. 뭐 그런 거니까 이제 사우디와의 저런 어떤 부분들도 뭐 글쎄요. 뭐 아까 방금 전에 나온 뭐 아랍에미리트와의 뭐 280조 원도 이게 실질적인 정말 규모인지 아니면 이것도 이제 왜냐하면 양쪽은 좀 이제 뻥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너무 크게 던졌다. 네, 트럼프 입장에서도 좀 뭔가 좀 침소봉대하려면 뻥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예. 뭐 사우디 입장에서도 뭐 미국 대통령이 왔으니까 뭔가 통군 선물을 좀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좀 생색을 내려면 좀 크게 질러 그러니까 그 판이 크게 질릴 수밖에 없는 판이었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그걸 뭐 이제 확대 재생산을 하는 건데 정작 그 관련해 가지고 움직이는 어떤 종목군들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그리고 이제 아랍에미리트까지 갔으니까 이제 집에 올 거 아니에요. 못 났지 뭐. 뭐 새로울 게 있을까? 이번 주로 끝날 이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거 관련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네. 그 주제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한번 보자 봤는데 이번 주는 시끌시끌했죠. 별거 없네. 아 물론 유리기판주 올라가고 뭐 냉각주 올라가고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것도 뭐 하루 이틀 오르고 말았잖아요. 그죠? 다음 주까지는 네. 연속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제 생각에는 좀 그러한데 그리고 연속성이 좀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 한들 여러분들이 일주일짜리 짧은 시세에서 얼마나 치고받고를 잘하실 수 있을지도 걱정이고 네. 그죠? 그리고 바닥이 아니잖아요. 이미 시세가 났으니까. 그래서 뭐 트럼프의 중동 순방 이슈는 이렇게 가십성 이슈로 그냥 가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해드릴 얘기는 더 많은데. 그죠? 네. 야, 투자자분들의 희망찬 마음에 정말 너무 뜨겁게 잔인하게 폭격을 던지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조성호 부장님께서 이제 봐야 한다. 앞으로 연속성을 띌 수도 있다. 매력적인 섹터, 좀 투자 포인트가 있다고 한다면 어디 집중하고 계세요? 일단 어제로서 이제 코스닥의 실적 시즌도 이제 마무리됐죠. 예. 마무리됐다라는 것은 적어도 이제 당분간은 이 어떠한 종목이든 간에 이제 실적 가지고 등락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아, 실적주의 예를 시기는 들면은 끝났다. 실적 시즌은 실적이 발표돼 갖고 급등하기도 하고 급락하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를 기점으로 코스닥까지 이제 그 실적 시즌이 완전히 종료됐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당분간은 이제 어떤 실적적인 부분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내러티브 중심으로 이제 시세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된 건데, 근데 지금 시점에서 내러티브가 먹히기 참 좋은 구간이잖아요. 지금 대선이 이제 약 2주 앞으로 이제 다가왔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보시자고요. 5월이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차트 보시죠. 자, 아까 제가 이제 나스닥 차트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면 나스닥도 이제 잃어버린 부분들을 되찾는 구간에서 이제 거의 다 되찾았는데 이제 요만큼의 이제 조금 이제 여운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네. 근데 이제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 우린 지금 다 찾았어요. 우린 정고점 다 왔잖아요. 그죠? 목에 다 찼다. 네, 다 찾죠.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드렸잖아요. 네. 이거 뚫고 가려면 금리나 아니면 이거 강의 못 뚫고 간다. 그죠? 물론 이제 야금야금 뭐 꾸역꾸역은 뭐 모르겠습니다. 후련하게 못 갈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잃어버린 부분들을 찾으니까 어제 오늘 코스피 쪽에서 힘이 똑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전고점을
뚫어내면 좋겠는데 이 뚫어내려면은 이제 강한 추진력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금리죠, 금리. 자, 우리가 이제 요 구간에서 트럼프 이제 관세 우려로 이제 4월 달에 그 극악무도한 폭락장이 나오기 전에 자, 요 구간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게 뭐였어요? 관세 우려가 아니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막 연준 막 의장 막 압박하면서 금리 내려라 이제 요걸 보고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일이 가기는커녕 갑자기 막 관세 충격 때문에 그냥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때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슈를. 이때는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제법 있었지. 근데 지금은 이때보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낮은데 여기서 지수를 왜 기대해? 그죠? 그게 합리적인 거 아닌가? 그죠? 그냥 관세 맞고 회복했다. 네, 그게 다예요. 냉정하게 봐야지. 네. 제가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꺾는 게 아니라 이거 돈이 걸린 거잖아요. 돈이 걸렸는데 제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좋은 얘기만 해갖고 야 조성호가 좋대더라 해갖고 막 사갖고 그 주식 물리면 엄한 돈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코스피 말고 코스닥 볼까요? 그래서 밑에 보시자니까. 네, 보세요. 반면에 코스닥은 자 관세 우려가 점화되기 이전 수준보다도 아직은 돌아올 부분들이 있고요. 예. 좀 더 이전 고점으로 갔을 때는 룸이 조금 더 있지요. 그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제 코스닥의 어닝 시즌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대선 레이스가 이제 어젠가 그저께부터 벽보가 붙기 시작을 했죠. 예. 본격화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자고 일어나면은 뭐 막 새로운 막 그 정책 테마가 막 부각돼 갖고 막 그런 게 막 빵빵 뜨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이제 5월 현재 시점부터 6월 초 뭐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결국 이제 코스닥과 중소형주 쪽에서 좀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이제 더 크다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코스닥 안에서 어떤 섹터, 어떤 테마를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할까 궁금하신 분들 꽤 계실 것 같은데요. 보니까 메뉴판까지 또 준비를 해주셨네요. 제가 원래 투자의 맛이잖아요. 예. 제가 이제 시즌 1 할 때는 그때는 이제 매일 찾아뵙기 때문에 셰프님이세요. 그때는 이제 메뉴판을 이제 딱 걸어놓고서 여러분 뭐 드실래요? 예. 이랬거든요. 물론 이제 뭐 한식당에 와서 뭐 일식 찾으시면 없다곤 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트럼프 이런 것처럼. 못하는 건 서양 못하는 요리. 거고. 예, 그러니까 물론 김밥 천국처럼 가급적이면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고 싶지만 그럼 또 이제 그 종목의 질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김밥 천국이 사실 그렇게 맛집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어지간한 메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은 그럭저럭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메뉴가 있어서 김밥 천국이 인기가 있는 것이지만 적어도 투자의 맛이라면은 뭐 최소 뭐 그래도 뭐 국밥. 미슐랭급으로는 가야지. 그래도 최소한의 메뉴로 최대한의 맛을 이제 드리는 그런 쪽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 저는 요즘에 이제 이런 식의 리스트업을 해놓고 지금 시장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3트랙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3트랙. 그죠? 그러니까 반도체 이제 저가에 모아가자. 그래서 이번 주에 반도체가 집어 올랐죠. 자, 트럼프 트레이드도 전 조선방산이 아닌 쪽에서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려서 뭐 신재생이나 아니면 뭐 화장품이나 뭐 이런 쪽에서도 제법 좀 나름의 어떤 그런 이제 성과가 있었고 하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저 위에 있는 그 중장기 포지션이나 중단기 포지션이 그렇게 강하게 반영되지는 않을 거고요. 특히나 중장기 포지션에서 반도체나 코스피 대형 바이오 쪽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린 한미약품은 요즘에 이제 힘이 좀 유독 강하긴 합니다만 군집성은 그렇게 안 나와요. 제가 종목 픽을 운 좋게 잘해서 한미약품이 개중에 조금 이제 군계 일학으로 좀 좋은 모습인 거지 삼바가 뭐 그렇다고 지금 질주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닌 거는 경기 지수의 어떤 상승 탄력이 둔화됐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제 한미약품만 유독 좀 이제 수급적인 이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이제 약간의 이제 초과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적어도 이제 중장기, 중단기 포지션은 당분간은 좀 그렇게 강한 시세를 내기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신재생이 아직은 좀 굳건하긴 해요. 뭐 AI 소프트웨어도 있고 뭐 소비주도 뭐 있기는 한데 근데 저런 종목들보다도 오히려 좀 코스닥 쪽에 많이 포진이 된 로봇, 자율주행, 뭐 우주항공, 뭐 저출산, 뭐 네. 양자컴퓨터 이게 다 이제 대선 정책하고 엮일 수 있는 그런 이제 테마들이죠. 맞아요. 근데 이런 애들은 이제 실적은 상관이 없는 애들이지. 뭐 저런 애들 중에 실적으로 가는 애들 솔직히 누가 있어요? 그렇죠. 다 그냥 이렇대더라 저렇대더라 해서 와 들어가자 하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어닝 시즌 끝났죠. 그러니까 저런 애들이 이제 올라갈라 치다가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고 빠질 일은 당분 없겠죠. 그럼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이제 내러티브가 잘 먹힐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간은 2주 이내. 왜 2주 이내냐? 그러니까 2주면 대선 끝나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저 아래쪽에 이제 빨간색 네모칸을 쳐놓은 저쪽으로 조금 이제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나. 또 저도 이제 뭐 나올 때마다 뭐 시장에 뭐 특별히 뭐 드라마틱한 반전이 없다고 하면 결국엔 뭐 저쪽에서 힌트를 찾을 수밖에 없지 않나.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지금 막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댓글에서
조 선생님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우리 좀 셰프님을 댓글 좀 향해 나와요. 수익을 많이 보셨나 봐요. 네.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로봇, 뭐 양자 쪽 여러 가지 테마 언급 주셨잖아요. 네. 어떤 종목 픽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 테마도 지금 어제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 어제 아침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제 아침에 되게 산뜻하게 출발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점심 먹고 오후장 되니까 이게 뭔 일이래 갑자기 싶을 정도로 갑자기 막 시장의 수급이 확 식고 뭐 되게 빠르게 막 이제 막 테마가 막 돌기 시작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어지러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매에 특별히 이제 어떤 좀 숙련도가 있지 않으신 분들 너무 힘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도저도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뭐 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찾고자 한다면 네. 그럼 뭐겠어요? 결국엔 철저하게 가격 중심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 오른 거, 아니면 많이 빠진 거. 그러니까 이런 쪽. 왜냐하면 지금 테마가 굉장히 빠르게 손안매가 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쪽이기 때문에 오늘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 원전주가 오늘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이런 것도 이제 돌발 이슈로 인해 가지고 뭐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외부의 어떤 이슈 뭐 이런 걸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한미반도체 오늘 올라가는 거는 이건 이제 트럼프 그게 맞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런 애들 따라가시면은 10중 8구 오후장에 당장 오후장에 낭패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정책주 쪽이나 코스닥 중소형주를 보는데 어떤 쪽을 봐야 되냐면 좀 철저하게 가격 메리트가 있는 쪽에서 길목 매수를 한 다음에 그것이 시세가 나기를 기다리는. 근데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막 2, 3일 단위로 막 거의 뭐 이런 순환매가 진짜 순환매가 빠릅니다. 빨리 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급등주를 따라가신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거의 2, 3일 사이에 그냥 예를 들면 먹고 팔든 손절을 하든 결정을 하셔야 되는 정도의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거든요. 근데 손절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주식 살 때 다 오를 것만 생각하고 사지 보통 주식 딱 사는 순간에는 그 기대감에 아이고 오르면 소고기 사 먹을까 이러시지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계산은 거의 안 하시고 일단 들어가고 보잖아요. 왜냐면 단기적으로 접근하니까 그러니까 그럽니다. 단타를 하는 게 여러분 네. 꼭 단타로 먹고 팔아야 단타는 아닌 거예요. 손절도 짧게 해야 단타인 거지. 아니 단타치로 들어갔다가 물려서 장기 투자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투자의 맛은 적어도 그래서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어쩔 수 없는 조바심 또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덜 물리는 쪽에서 그래도 일단 안 물리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밑에 있는 걸 많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이제 바로 이제 여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어떤 종목 저희가 픽해 볼까요? 자 볼까요 그러면 오늘은 그냥 한 종목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네.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될 바닥주. 거는 같아서 바닥에 있죠. 어딨냐? 했는데. 순환매를 좀 기대해 보기 예. 좋을 만한 정말 가격적으로 접근을 해야 정책주 한다라고 중에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저출산이 좀 가격 메리트가 생겨서 요 제로투 세븐 한번 보실게요. 제로투 네. 세븐이요. 제로투 세븐 요 차트를 보시면 얘들은 이제 그 대선 이제 조기 대선 기대감으로 이제 저출산은 사실 선거 때 단골 정책이에요. 그죠? 그래서 먼저 이제 제일 먼저 사실은 저출산이 조기 대선이 이제 가시화됐을 때 제일 먼저 튄 섹터기도 합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 개헌, 세종시 이런 것과 이제 마찬가지로 그랬는데 최근에 조정을 받을 만치 쭉 받아가지고 상승 이전 수준까지 거의 다 돌아왔죠. 네. 이건 뭐냐 이제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재밌는 이제 가십성 또 이슈가 뭐냐면 요 며칠 여러분들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려동물 정책이 나오면서 요즘에 무슨 뭐 펫푸드 뭐 관련주들이 뭐 테마고는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어요. 네. 개밥주가 그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그러니까 되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렇게 아유, 이제 깜짝이야. 정책이나 수급이라는 건 네. 근데 개밥이 잘못된 표현이니까 아니요. 그런 거죠. 맞죠, 맞죠. 제가 뭐 더 욕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정작 정책에서 더 큰 비중을 둬야 될 저출산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금 뚜렷하게 이런저런 공약이나 정책이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죠. 네. 그렇다면 오히려 이제는 이 관련한 정책이나 공약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졌겠죠.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떤 후보든 간에 이 저출생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후보든 분명히 이 2주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양쪽이든 한쪽이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가격이 다시 좋아졌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길목을 잡고 사두면은 분명히 한 번 정도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내 종목이 오르면 급등주니까.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테마주 급등주가 별게 아니라니까. 보세요. 자, 제로투 세븐을 내가 이때 안 따라가고 이때 따라간 다 물렸잖아요. 그렇죠. 자, 밑에서 샀는데 그게 테마 타서 올라가면 그게 테마주고
그게 급등하면 그게 급등주다. 그러니까 여러분 테마주 급등주가 그게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밑에서 사야지만 테마 급등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다 올라간 다음에 이걸 지금 사도 됩니까라고 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낭패를 나중에 보실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뭐 신재생이든 뭐 그 전에도 뭐 이제 정책 관련한 종목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 이제 바닥에서 말씀을 예. 드렸으니까 지금도 이제 저출생 관련한 요쪽 테마가 특히 이제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 지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여기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때 들어가시면 이만큼을 물릴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버팁니까? 저거 네, 실적으로. 근데 지금 들어가시면 물려봐야 여기겠네 싶은 좀 약간 편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뭐 저출생이 좀 지금 상황에서는 정책주 중에서는 좀 다음 차례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돌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이런 뭐 반려동물 이런 정책이 네. 나왔고 뭐 뜬금없이 막 가는 거 그건 제가 뭐 거기까지 맞출 수는 없죠. 못 따라갑니다. 예, 그거는. 그러나 정책의 어떤 큰 줄기를 봤을 때는 결국에 이쪽은 분명히 이제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출산 관련해서 제로투세븐 받아봤고요. 그 외에도 양자 컴퓨터, 로봇, 자율주행, 우주항공 섹터까지 어찌 보면 테마성 훈풍을 정책주로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 다음 주 테마 타보고 싶은데 어떤 거 봐야 할까 싶으신 분들은 이쪽 섹터 안에서 다양한 테마군들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 시장 전망하고 전략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오늘 시장 자체는 좀 매매하기 좋은 시장인 건지 다음 주를 대비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쉽지는 않은 시장이기는 한데 그래도 오늘 조금 그래도 이제 좀 이런 신호는 포착이 되는 게 지금 코스피가 장중에 하락 반전을 했다가 예. 다시 지금 상승 전환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틀간에 좀 예기치 않은 그런 변동성은 일단 오늘 좀 오전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일단락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지금 코스닥 쪽에 낙폭이 좀 상대적으로 좀 과하게 나오기는 하거든요. 근데 다음 주가 만약에 코스닥이 간다고 한다면 네. 오늘이 기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코스닥이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저점 매수를 해놓으시면은 좀 이제 다음 주에 좀 이제 보다 이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스닥이 좀 코스피 대비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이제 정책적 가운데서 오늘 좀 이제 비교적 좀 낙폭이 좀 크게 나오는 종목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이제 오후장에 좀 아랫꼬리를 다는 뭐 이제 그런 거를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뭐 그마저도 이제 좀 부담되시거나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적 가운데서 지금 바닥 박박 기고 있는 뭐 네. 저출생이나 뭐 이런 쪽을 좀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정책 안에서도 이 단발성 있는 뜬금없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양 후보 어디서든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멘텀에서 정책주 한번 뽑아보시고요. 그 안에서 가격적인 메리트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의 맛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조성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